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꾹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2월 말이 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 다가오고 연습 경기 시즌도 다가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선수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기사가 좀 떴는데 손성빈 선수 이야기예요. 손성빈 선수가 본인은 이제 개막 엔트리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구단은 4월 아무리 늦어도 5월 초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한때 돌았던 6월, 7월 복귀 썰은 그냥 뭐 사실 무근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워낙 그 4월, 5월 복귀하겠다라는 얘기가 공신력이 있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손성빈 얘기는 며칠 전이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녹화일인 2월 20일 기준으로 뜬금없이 최준영 선수의 팔꿈치 미세 손상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4월 복귀 예상이라고 합니다. 2에서 3주 재활 필요라는데 보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보태서 한 달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월 중순 말쯤에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조금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완전히 치료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자주 다치는 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준용 선수 부상 소식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할 이야기는 중견수 그리고 외야수 이야기입니다. 외야수가 꽤나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견수 황성빈 선수 그리고 조세진 선수 그리고 또 3루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견수로 대만전에서 황성빈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견수 황성빈을 좀 점쳐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어떤지 그 작가님에 대해 작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 원고를 2월 18일에 작성을 했는데 오늘 녹화일 20일 오전에 감독 인터뷰랑 이제 윤동희 선수 본인 인터뷰로 선수 본인이 이제 올 시즌에는 중견수보다 우익수로 자주 출장할 것 같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중견수 황성빈의 가치를 제법 높게 매기고 있는 모습이 기사로 실려서 이게 현장에서도 판단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만 국대평가전에서 중견 수비를 좋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 18일에 중신 브라더스와의 친선전에서도 중견수로 출장했어요. 황성빈 선수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금 중견수 황성빈을 계속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출장하는 것 같아요. 일단 중신 브라더스전 같은 경우에는 중계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일단 지금 뭐 삼성 라이온즈의 김지찬 선수처럼 어깨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더라도 발 빠른 거를 활용해서 이제 넓은 레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견수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황성빈 선수가 사실 중견수로서 어깨가 강하진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양 날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좌예스, 중성빈, 우동희 이렇게 들어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쵸. 이게 만약에 좌익수, 우익수도 뭐 어깨가 좋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좀 큰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좌 레이스, 중 황성빈, 우 윤동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레이스도 우익수 치고 어깨가 좋지 않다지 그게 좌익수로 가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좌익수에 워낙 그 리그에 소녀 어깨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윤동희 선수도 어깨가 좋은 편이죠. 냉정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중견수 황성빈의 부족한 어깨를 보완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디메리트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태형 감독을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 현장이 중견수 황성빈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황성빈의 수비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살짝 얘기 드렸듯이 레이스가 우익수 치고는 수비와 어깨가 아쉽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이스 선수가 나성범급 어깨에다가 전성기 구자욱급 수비 범위를 가졌다면 황성빈을 두고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수비력 스텝업은 증명된 바가 없고 정규 시즌 안 했으니까. 근데 작년에 공격력은 좋아진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상수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극대화하는 면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변화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변화를 준다는 점은 그만큼 이게 성공했을 때의 수확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황성빈이 센터를 살 수 있다면 윤동이를 우익수로 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이에스도 좌익수로 가서 편하게 수비하고 타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윤동이도 중견수보다 우익수가 수비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중견수 황성빈이 된다면 조금 걱정거리가 있는데, 워낙 체력적으로 조금 시즌 내에서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견수 황성빈을 섰을 때 상위 타선으로 가게 되면 시즌 중간에 또 한 번 힘든 일이 오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만약에 중견수 황성빈을 한다면 코칭 스태프가 양자택일의 길에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좌예스, 중성빈, 우동희 하고 이제 황성빈을 하이 타순에 기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일정 비율 이상을 하든 아니면 아예 붙박이로 하이 타순에 하든, 이게 이제 공격 쪽에서는 살짝 손해를 보고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가 뭐 지금은 이제 인터뷰가 뜨면서 이거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는데, 그래도 좌성빈, 중동이 우에스를 하고 1번 붙박이 황성빈을 해서 수비가 조금 아쉬워지더라도 공격을 살릴 것인가,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황성빈이 2사 시즌처럼 OPS 0.8에 뭐 우르크 100에서 105 이상의 준수한 타격 생산력을 보인다면 중견수가 가능하더라도 좌익수를 둬서 체력을 안배하고 1번 타순에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지금 당장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를 뭐 중성빈, 우동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생각보다 중견수 황성빈의 수비력이 기대치에 막상 까보니까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다시 롤백을 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게 중견수 플러스 1번을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새삼 지금 90년생으로 이제 만으로 34살, 5살이 되는 정수빈 선수가 아직도 1번 타순의 중견수, 그것도 잠실구장에서 이걸 수행하고 있다는 게 참 이레귤러가 아닌가 싶네요. 부럽죠? 아무래도 정수빈 선수는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견수 수비가 진짜 최소치만 된다면 하위 타순에 배치하더라도 중견수 황성빈을 사용하는 것이 팀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에스가 우익수 치고는 수비가 아쉽고, 그리고 윤동희가 우익수를 서면 훨씬 더 솔리드한 타격, 그리고 상위 타순 배치도 가능해지죠. 아마 이 상위 타순에 배치를 하면 2번에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1번 윤동희는 2, 3시즌, 2, 4시즌 둘 다 평균 OPS에 비해서 1번에서의 OPS가 더 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2번으로 사용할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황성빈을 하이 타순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로써 발생하는 타격적 손해도 아까 말씀드린 상위 타선 윤동희로 꽤나 확실히 메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상위 타선 윤동희, 2번 윤동희면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전준우 선수는 지명타자에 완전히 붙박이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황성빈 선수가 지친다 그러면은 카드가 한 장 더 있어요. 조세진 선수라는 큰 카드가 한 장 더 있는데, 사실 1군에서는 많이 보여준 게 없죠. 왜냐면 상무 갔다 오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할 정도니. 그런데 지금 마땅히 딱 생각나는 선수가 정말로 조세진 선수밖에 없습니다. 황성빈 선수를 대체할 만한 중견수가 누가 있을까 하면은, 그래서 조세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면은, 상무에서 중견수 소화 경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워낙 강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수비 범위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외야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게 참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말씀 주셨듯이 본인의 타격 쪽에 붙은 의문부호를 얼마나 느낌표로 바꿔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상무에서 24시즌에 OPS 0.776으로 특출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사실은 물음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비시즌에 갈고 닦아서 한 자리를 먹을 수 있냐 아니냐가 갈리겠죠. 뭐 사실은 조세진 선수 하면은 파워툴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냥 중장거리 OPS형 타자로만 커줘도 감지덕지입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게 조세진 선수가 뭐 수비가 안 좋아서 강제로 좌익수를 가야 하는 뭐 그런 김재환 같은 유형의 타자라면 거포가 되어줘야 되지만 왜냐하면은 수비가 약하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기대치를 훨씬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세진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거포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냥 뭐 공격적으로 스윙만 붕붕 커지면은 그게 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조세진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면 황성빈, 윤동희, 레이에스 3명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이 4명만으로도 충분한 외야 뎁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황성빈도 멀티 포지션 되고 레이에스도 좌우 익수 멀티 포지션에 중견수 윤동희도 중견수 우익수 멀티 포지션 되니까 사람 수는 4명인데 외야 뎁스는 거의 한 6명 정도의 예의가 되는 거죠. 효율은 참 좋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나 어깨가 약한 지금 이제 백업 중에 나머지 둘, 이인환이나 장두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좋아져도 이게 뎁스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적은 거죠. 왜냐하면 멀티가 안 되니까 결국 3명 전부의 보조 배터리 역할은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조세진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둘과는 파급력이 차원이 다르다. 이런 면이 이제 박준혁 단장님이 외야 백업을 둘이나 내주면서까지 직전 전력감을 데려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추재현, 김민석 선수가 뭐 실링은 조금 있긴 하지만 당장 올해 그리고 내년에 윈나우를 달려야 하는 입장으로서 아주 합당한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쨌든 네, 저도 조세진 선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타격 능력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로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멋진 백업 외야수가 아니고 그냥 외야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러나가 있죠. 언제나 그러나 if는 존재하고요. 황성빈 선수가 OPS가 이제 0.7대 그리고 WRC 플러스가 90에서 100 언저리 오락가락 한다면 그런다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언제나 if를 생각하는 게 스터브 리그의 묘미기도 한데 OPS 0.7대 그리고 우르크 90에서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중견수 플러스 9번 타순을 쓰는 것이 좀 강요받습니다. 이게 좀 선택지 면에서 줄어든다는 게 안 좋은 점인데 왜냐하면 이게 발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1번으로 쓰기에는 팀 타격적으로 비효율이 너무 심해요. 일단 첫 번째로 황성빈 선수의 24시즌 타출 갭 그러니까 타율 출루율 갭은 오픈 오리로 크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산 타율 같은 경우에도 타출 갭이 오픈 1위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팀 내에 1번 타자를 설 수 있는 다른 타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준우, 나승엽 선수 정도가 떠오르는데 뭐 나승엽은 그렇다 치고 전준우는 갑자기 왜 뜬금포냐 하는데 의외로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명타자이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아예 없어서 86년생으로 나이가 많은 전준우 선수지만 이 정도는 소화해줄 수 있다. 그리고 클러치 능력이 되게 약했어요. 이건 진짜 모두 알 테고 또 막상 그냥 타격 스탯 자체는 우르크 120으로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클러치 능력이 약한 타격 좋은 선수를 1번에 세우게 되면 고정적으로 이제 144타석을 확정적으로 비득점권 주자 없는 상황에 부여할 수 있는 이 점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죠.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의외로 또 타출 갭도 7푼 6리로 생각보다 좋았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비드각의 지명타자에 극악의 그 득점권을 가진 선수가 1번에 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중견수 전준우 시절에 이제 톱타자 1번 역할을 잠깐 했었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는 수비 안 하니까 좀 낡았어도 1번 타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지명 타자니까.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출루율 1위이기도 하고 팀 내에서 타격
1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1에서 3번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또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MLB 기준으로 우르크 순으로 타선을 줄 세워 보면 3번, 2번, 1번, 4번이 이제 1, 2, 3, 4등이고 나머지가 5, 6, 7, 8, 9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 내 3, 4위 수준의 타격을 황성민 선수가 기록을 해주지 못한다면 갈아 끼울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가 뭐 타격적으로 3, 4위 안에 들지는 않지만 1번 감으로, 그러니까 순수 이론적으로 1번 감으로 평가받는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베테랑이어서 체력 안배 때문에 1번을 못 쏘고, 그런 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이고 타격 성적이 막 엄청 뛰어난 게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1번을 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굳이 황성빈이 만약에 타격 성적을 좋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1번이어야 할 이유가 굳이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전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저는 평가전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한 명 있었다고 한다면 3루수,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였던 것 같아요. 좋은 점은 홈런을 쳐서 예쁘다였겠지만, 나쁜 점은 왜 거기서 수비 실책을 이었겠죠. 롯데자이언츠 자체가 수비율이 좀 안 좋잖아요.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나 3루수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손호영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쵸. 수비율 말씀 주셨는데, 안 그래도 수비율 93%로 10팀 3루수 중 9위예요. 근데 수비율은 사실 처리한 타구의 비율이라서 수비 범위를 반영하지 않는 지표인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햄스트링 이슈도 있었고 해서 수비 범위도 좁은 편이에요, 손호영 선수가. 그래서 이게 딱 그 벤치마킹해야 할 최근 롯데 내야수가 누구냐 하면 안치홍. 범위는 좁아도 나한테 오는 건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수비수가 되어줘야 합니다. 특히 그 롯데 우리 팀 유격수가 뭐 NC의 김주원, 뭐 SSG의 박성환 같은 옆에서 괴물 같은 수비 범위로 우선 효과를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에게 오는 타구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줘야 하고요. 대한국대 평가전에서 실책 2개에 이어서 18일 중심 브라더스 친선전에서도 실책을 1회인가? 한 개 했던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규 시즌까지는 안정화시켜서 돌아와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우투수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3선발인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사 시즌에 타자들이 당겨친 타구가 64.3%로 규정이닝 투수 11명 중 2위였고, 규정이닝 70%로 범위를 넓혀도 21명 중 3위,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3루 유격 수비가 이제 중요한 유형의 투수인데요. 지금 5선발로 각광받고 있는 박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사 시즌에 뜬공형 투수였고, 그리고 당겨친 타구도 우한 평균 대비 낮은 57%였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진 선수가 주로 롱릴리프 그리고 시즌 막바지 돼서야 선발 한두 번 나왔나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폴시즌을 또 선발 로테이션을 돌게 되면 피칭 레퍼토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3루 수비를 안정시켜야만 한다. 다행인 점은 이제 평가전 한정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유격수 박승욱은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백핸드 수비도 깔끔하게 처리했고, 그래서 박승욱 선수도 조금 나아져야 되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이슈도 있고 하니까 범위를 넓히는 건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안치홍처럼 자신에게 오는 타구는 100%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손호영 선수가 좋습니다. 그죠. 타격적으로 슬러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전준우 선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손호영밖에 없기도 하고. 동희야, 잘 지내니? 모르겠다. 잘 지내고 있겠죠? 그 카메오로 한동희 선수 얘기를 주셔서 잠깐 붙이자면 지명타자 자리를 조금 경쟁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것도 손호영 선수가 올 시즌에 타격적으로 조금 안 좋아져서 2사 시즌이 플루크
라고 돼버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올 시즌도 타격적으로 2, 4시즌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가정하에는 한동희 선수가 2, 6 시즌에 제대를 하고 나면 지타 자리를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타격적으로 조금 몰빵을 해서. 저도 만약에 이제 한동희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은 3루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살려서 그냥 지명타자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그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타격적으로 솔리드한 모습만 2호 시즌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냥 지타로 돌려버려서 아예 슬러거 능력을 고정 못 박아버리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3루 수비 그 러닝스로 공백이 그걸 봐야 하나 좀 싶어서 되게 고민이긴 하네요. 일단 이건 1년 뒤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도 전보다 낫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롯데자이언츠는 항상 하위권에 있고 올해도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그런 팀이 한 팀이 있었어요. 저기 삼성이라고. 네. 아우 절대로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할 거다. 이 팀은 조금 힘들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까봐야 아는 겁니다. 어느 팀이 밑에 있을지는 시즌이 시작돼봐야 아는 거고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도 안 좋지만은 너무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려보고 우리 젊은이들 성장하는 모습 보기 좋으니까 그런 맛에 지켜보면서 이 올 시즌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려봤고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2사 시즌 삼성 기기를 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붙이자면은 2사 시즌 삼성의 그 대역전 시나리오는 두 개죠. 탄탄한 수비 그리고 장타 능력. 근데 이게 지금 뭐 미노스쿨 하면서 수비 좋다 뭐 코칭 능력 좋다 하는데 진짜 빡세게 굴려서 2사 시즌 삼성 생각날 정도까지 수비를 끌어올리고 지금 성맨산성 없어졌으니까 장타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는 끌어올려서 그런 또 작년 삼성처럼 예상을 뒤엎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